한알령이 본격화된 2017년도 이후에 5년 만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됩니다. 바로 중국 3대 OTT 중 하나인 아이치에서 손예진, 정혜인 주연의 한국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방영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한알령 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인 OTT 기업들의 K 컨텐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대표적인 종목 탑3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스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이후로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뭐 마이네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도 사실 국내 K 컨텐츠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또 국내 OTT 기업들이 이쪽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OTT 산업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또 뜨면서 이 OTT 산업에 또 훈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바로 한알령 완화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관련돼서 수혜 종목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부터 좀 살펴보시죠. 중국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요거 드라마 본대요. 아무래도 한알령 완화 조짐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볼게요. 중국의 3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인 아이치는 3일날 오후 8시부터 요거를 방영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중국은 이 사드 배치 이후로부터 보복의 일환으로 한알령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한알령이 뭐예요? 야, 중국 우리 국민들아, 저 이제 대한민국의 컨텐츠 저거 한류 이런 거 보지 마 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막 우리나라 화장품도 판매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등등등등 여기 중국에서 뛰어노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요 이후로부터 어때요? 자, 밥 잘 사주는 누나 요게 이제 중국에서 반영이 된 거랍니다. 여기에 이제 또 나문희 씨 주연의 오문희가 중국에서 개봉이 됐고, 최근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도 중국에 방영된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등 한알령 완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은 그간 한알령이 내린 적 없다면서도 한국 대중문화 수입을 불허해 왔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정부가 드라마 등 양국 문화 컨텐츠 교류 재개를 통해 중국 측에 계속 요청하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5년 만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드디어 사실 중국의 대표적인 OTT에 개봉 및 방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어때요? 지금 전 세계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래요. 중국에 실질적으로 방영이 된 건 아닌데 얘네들이 또 불법으로 우리나라 또 콘텐츠들 다운받으면서 중국에서도 되게 또 핫했었거든요. 진짜 좀 정식으로 보지? 에? 돈 내고 보지? 아무쪼록 정식으로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의 좀 개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 지금 한알령 해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사실 올해 OTT의 진짜 전쟁이 좀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들이 오리지널 컨텐츠로 승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오징어 게임으로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시장을 선점한 이후로 자, 어때요? 계속해서 신규 컨텐츠를 내세우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K드라마에 꽂힌 OTT 업체들, 그래서 지금 제작 편수도 늘고 판매가도 상승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 자, 여기 이제 또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우리나라 컨텐츠를 확대한다는 움직임. 올해에만 최소 12개의 오리지널, 20개 이상의 우리나라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나오는 예능까지도 포함해서 총 20여 편 정도의 우리나라 컨텐츠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좀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발표한 어떤 리포트? 7476.
자, 제작사 7개에 대한 색깔들이 다 다르다라고 보는데, 자, 봅시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OTT 가입자 수 빠르게 증가했다. 유일한 글로벌 플레이어였던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서비스 론칭했다. 오호. 돈 되는 거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여기 뛰어든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OTT들도 두드러졌다. 티빙 가입자가 1년 사이 약 4배. 와우.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도 동시간대 약 6배 증가. 작년부터 OTT들이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투자 집행을 늘리면서 가입자 성장을 구가했다라고 합니다. 오호.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리포트 또 하나 볼게요. 하이투자증권 하이 안녕. 하이투자증권에서 발매한 리포트입니다. 자, OTT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본격화된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넷플릭스에 이어서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에 뭐 왓챠, 쿠팡 플레이 등등등등 엄청 많은 OTT 회사들이 자, 서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막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입자를 늘려야 어때요? 본인들이 돈을 버니까. 근데 사실 OTT 업체들 입장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가입했을 때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사실 기존 북미, 유럽 쪽의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싸요. 싼데 효율이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다수의 OTT 업체들이 여기 우리나라 컨텐츠에 막대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에 붙겠죠. 야,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금 유치를 못 받아서 많은 이 제작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업화를 하지 못했는데 투자도 받고 여기에다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 제작사가 사실 내가 제작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요 정도가 있는데 내가 이 작품을 이번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투자할 사람, 나한테 투자할 업체 하니까 저요 이런 지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한 제작사에 대한 몸값은 점점 올라갈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집콕 생활이 또 늘어나니 집에서 또 뭐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막 집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으면서 할 게 뭐 막 많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주변에서도 막 출근하면은 야, 그거 어제 봤니? 하면서 막 넷플릭스 막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 드라마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점차 코로나 영향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따라가게 되고 여기에 또 투자금까지도 좀 받게 되니까 분명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좀 살펴보시면 자, 글로벌 1위 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어때요? 다른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독자적인 컨텐츠들을 쏟아내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진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별화된 컨텐츠만이 기존 가입자를 계속해서 묶어두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아시아 시장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아시아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우리나라 K-드라마에 대한 컨텐츠 투자 본격화가 나고 있다. 그만큼 중국,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가 우리나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자, 할리우드 대작과 비교했을 때 제작 비용은 적지만 컨텐츠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퀄리티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한류를 토대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지금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TT 업체 등이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되고 있다. 오호. 자, 심지어 지금 제작 편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제작 단가까지도 높아지면서 제작사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충분히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특히 또 중소형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제작 편수 증가로
충분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 시대적인 상황상 누가 지금 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OTT 업체들아. 이제 넷플릭스 왔니? 디즈니 왔어? 애플 왔어? 왓챠 왔니? 쿠팡도 왔니? 야, 우리 이거 제작할 건데 나한테 투자할 사람? 누가 이거 독점으로 가져갈래? 갑의 위치가 지금 우리나라 K-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사들이 점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투자금 유치와 함께 사실 기존의 이 제작사들이 큰 돈을 못 벌면서 오히려 적자를 이뤄냈었던 가장 큰 요인이 투자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돼야 본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그런 판도를 좀 바꿔줬어요. 애초에 제작 초기부터 투자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잘 되면 대신에 넷플릭스가 그에 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근데 사실상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내가 투자한 만큼 뽕 뽑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자 적자의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OTT 업체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이 깔렸으니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크게 돈을 잃을 가능성이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찍어내려고 하고 그죠? 내 몸값을 더 높일 만한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K-드라마 컨텐츠를 찍어내는 제작사들이 앞으로의 얼마나 더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자, 과연 대형 제작사를 볼 것인가 중소형 제작사를 볼 것인가에 대한 구분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자, 누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라고 좀 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일단은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새롭게 벌려면 기존에 내가 발표했었던 작품보다도 새롭게 발표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 돼야 내가 이익이 더 높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엔터사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해요. 대표적인 컨텐츠 회사들은요,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꼭 필수적입니다. 내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작사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신작 발표를 예정하고 있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그 라인업이 많을수록 일단 안전빵이겠죠. 그리고 그 라인업 중에 내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작품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기존 제작사들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OTT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어떠한 제작사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대작을 많이 제작을 해봤던 놈에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또 하달령 기대감이 붙었는데, 하달령 완화 기대감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면 어떻게 또 어떠한 업체를 풀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작을 많이 만들었고 자본이 좀 탄탄한 이러한 제작사의 작품들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기대감 측면으로 본다면은 대형 제작사가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좀 더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있어요. 대형 제작사는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워낙 기존에 탄탄한 이익을 받쳐줬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폭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이면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중소형 제작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기존에는 소외됐었어요. 투자도 받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은 판이 아예 달려졌잖아요. 그죠? OTT 회사들이 일단은 좀 찍어내줘 봐봐. 내가 투자해줄게. 그러니까 중소형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자를 많이 못 받았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은 적자는 최소한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깔렸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신작이 또 발표될 예정까지 붙어 있는다면은 충분히 중소형 제작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흐름에서의 주가의 상승폭이 좀 클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장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확률이 높고 좀 안정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대형 제작사. 근데 나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좋다. 중소형 제작사. 근데 그 하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누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최소한 확인은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죠. 자, 요겁니다. 넷플릭스, 일단은 시장 점유율 1위인 OTT 회사인 넷플릭스를 가장 우선시 봐야 돼요. 넷플릭스가 올해 어떠한 제작사와 협업을 해서 신작을 내세울 것인가? 이 협업 제작사가 많은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봤더니 누가 많느냐? 누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JTBC 스튜디오도 그렇고 그 밖에 자회사로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가 있느냐? J컨텐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 중소형 제작사로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보시면은 딱 눈에 뜨는 게 A스토리, 이런 애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뉴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쇼박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쇼박스도 이제 대형 기획사로 좀 칠게요. 근데 사실 라인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쇼박스는 드라마보다는 좀 영화 쪽으로 좀 많이 잡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특징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J컨텐트리, 뉴, J컨텐트리, A스토리, 요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랑 같이 합쳐보면은 가장 좀 많이 보이는 게 J컨텐트리가 가장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는 뉴, 그 다음에 A스토리, 요 정도가 좀 되지 않는가 싶네요. 지금 신작으로만 좀 보자면, 그죠? 그래서 일단 5개 중에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또 보시죠. 자, 보세요. 자, 3일날 미디어 컨텐츠 업계 2개의 낭보가 정해졌다. 디즈니 플러스가 금년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추가 공개. 기존 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공개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목표치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게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 OTT를 통해 우리나라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방영된다라는 소식. 이 두 가지에 대한 호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우리나라 컨텐츠 라인업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최소 12편, 오리지널 컨텐츠 포함 20개 이상 순차적으로 공개. 여기에 이제 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각각 20편 내지 30편 내외의 오리지널 작품을 내놓을 전망. 넷플릭스는 또 25편 정도의 오리지널 컨텐츠 공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를 이렇게나 많이 지금 공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다 합치면 거의 뭐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물이 들어올 컨텐츠 제작 업계라고 하는데요. 방송사들도 전년 대비 제작비 규모가 커진 작품을 편성할 예정이고, 작품 편수와 수폭이나마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OTT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컨텐츠 투자 확대 기조가 나타나는 점도 제작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어떤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하냐라고 하냐면, 일단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기존의 대작 IP를 보유한 작품 수가 많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컨텐트리, 이런 애들이 좀 유리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가장 많긴 하지만 혹여라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K 드라마에 대한 허가를 더 많이 한다면 기존 대작 IP가 많은 J컨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판권을 많이 갖고 있거나 향후 라인업 중에 자체 IP로 제작한 작품에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제작사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중소 제작사를 보니까 어때요? 기존에 작년 킹덤, 그 다음에 지리산 이런 애들을 제작한 A스토리가 이번 연도에도 빅마우스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 다양한 작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중소형에서는 A스토리가 굉장히 또 많아요. 여기 또 사만 액터스 같은 경우는 자체 IP로 제작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작년 말 발매를 했고, 지금부터 쇼타임, 어게인 마이 라이프를 비롯한 HBO 맥스 오리지널 멘탈리스트도 방영을 할 준비 중이다. 아, 여기 이제 사마 네트웍스도 라인업이 많네요. 여기 또 키스트는 IP 보유, 펜엔터도 IP 보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참고, 레몽레인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크게 5개를 봤을 때는 사실 제이 컨텐트 스튜디오드래곤, 중소형으로는 뉴 에이스토리, 사마 네트웍스 이렇게 좀 크게 5개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차트랑 수급상의 흐름까지도 좀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자,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주봉상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최소한 요 하락 추세는 깨줘야 돼요. 즉 9만원대는 뚫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뭘 동반해서? 거래량은 동반해서. 그때부터가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오케이. 그리고 자,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잡고 있지? 오늘 기간도 많이 들어왔네. 자, 일봉상 보니까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 슬슬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타이밍. 근데 본격적인 진입은 아직은 좀 더 관망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제이 컨텐트리 볼게요. 제이 컨텐트리는 추세는 어때요? 저점을 이어보고 고점을 그대로 갖다 붙여봤을 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수렴 라인대, 자, 요 라인대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기존의 큰 상승 추세의 상단 부근인 7만원, 7만 5천원까지는 좀 열려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단기적인 공략 하려면은 6만원 뚫어주는 흐름 보면서 7만원 목표 잡아보시고, 나는 중기적으로 보고 싶다면 5만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흐름에서 공략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워낙 또 과거의 고점 흐름 좀 보시면은 7만원에서 7만 5천원 여기가 또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긍정적인 거는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 기관 꾸준한 매집세,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좋네요. 그 다음에 자, 뉴 볼게요. 뉴도 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 좋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차트는 사실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최근에 중기적인 추세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요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12,500원은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 15,000원까지는 내다볼 수 있겠는데, 사실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패스를 하고 싶고, 차라리 A스토리 한번 볼까요? 자, A스토리 보니까 어때요? 자, 요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지만, 자, 어떨까요? 여기 강한 지지 라인을 받아주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추세의 상단사 부분까지는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는 내다볼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내가 잡고 싶다고 하시면은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에서 잡아주는 게 안정적일 타점일 것 같긴 하네요. 요렇게. 근데 일단 25,000원에 지금 강한 지지라인이 잡혀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25,000원 다시금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 나오면 그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들과 투신이 또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사마 네트워크 좀 볼게요. 사마 네트워크 보시면은 차트는 자, 요렇게 2,500원 강한 지지, 그 다음에 여기 4,500원 강한 저항 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4,500원을 뚫어만 준다면은 최소 5,000원 내지 5,500원까지는 내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빠질 수는 있겠다. 근데 얘가 만약에 눌린다면 2,5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흐름 확인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오히려 4,500원 이상 매도하는 전략으로 구사해보면 좋겠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얘 또한 마찬가지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포트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까지와 올해가 다른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캡티브 회복, TVN향 작품들은 대작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작년 부재했던 OCN 슬라시 회복 때문에 편성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한 9%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 OTT향 판매 증가인데 작년 OTT향 판매가 7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편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 와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시즌제 오리지널 작품 제작으로 이익률 개선과 스트리밍 플랫폼도 다변화되면서 리쿰률 상승, 구작 판매 증가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익적인 측면이 OTT 향으로 올해 충분히 많이 개선될 가능성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해외에서 직접 제작한대요. 올해는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준비 중이다. 미국 애플 TV 향 직접 제작 진행 중이고, 보유 IP를 활용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리메이크 작품 제작 또한 계획 중이다. 해외 작품 흥행 시에는 이익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국내 작품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매출액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올해, 내년까지도 증가할 전망이긴 해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 정도는 체크할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포트에서 또 어떠한 업체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마 네트워크스. 자, 올해 실적도 밸류에이션도 레벨업 될 뜻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지금부터 쇼타임, 어게인 마이 라이프, 멘탈리스트 이런 이런 이제 신작들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수저 같은 작품은 워낙 또 인기 많은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개 이상의 드라마가 방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 가시화뿐만 아니라 자체 IP 보유한 드라마 라인업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혀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과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 잡혀있다. 오호, 이게 가시적으로만 나온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폭은 굉장히 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부터 쇼타임, 어게인 마이 라이프 요런 애들이 지금 출시될 전망이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제가 이 중에서 그래도 좋게 보는 세 가지는 일단 J 컨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거는 그나마 에이스토리일 것 같고, 좀 내가 한번 노려보고 싶다, 주가 상승폭을 좀 크게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사마 네트워크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OTT 관련 제작사 크게 한 3가지 종목, 많게 5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참고해서 또 좋은 결과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다다음 주 월요일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때 부자TV가 새롭게 리뉴얼을 합니다. 새롭게 리뉴얼을 깔끔하게, 산뜻하게, 화사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또 새로운 코너도 생길 것이고요. 이 배경 역시도 새롭게 꾸며서 화사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보다 친숙하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리뉴얼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자TV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 함께 또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요청할 게 있습니다. 저와 최코치님의 부캐 이름, 여러분들 혹시 좋은 이름이 있다면은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최코치님이 새롭게 진행할 코너명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여러분들과 쉽게 다가가기 위한 쉽게 이제 산업과 그 다음에 종목들을, 그 외의 재테크들을, 그 외의 경제들을 최대한 쉽게 재밌게 소통형으로 풀어주고 싶은 좀 쌤 같은 그런 역할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좀 필요하고요. 최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탐정 컨셉으로 여러분들 경제와 시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찰하면서 파고들어보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으니까 이 프로그램과 또 어울리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좋은 이름이 있어서 채택이 만약에 된다면 화장품 선물 세트 팍팍 쏠 거고요. 저희가 따로 또 개별적으로 선물할 게 있다면 선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자TV 새로운 리뉴얼 역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뿅.